두 번째 정책 이음 순서는요. 경기도교육청 정책기획관 이정우 과장님께서 이 정책 장터에서 좋은 경기 교육 정책을 사요라는 주제로 발표하시겠습니다. 과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경기도교육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정우 과장입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부서는 정책기획관이라는 부서입니다. 경기도교육청에 많은 정책들이 있는데 그걸 총괄하는 부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정책기획관에 오기 전에는 지역에 있는 교육지원청에서도 근무를 했었고, 그 전에는 학교에서 교장, 교감도 했었습니다. 그 전에는 아까 유명한 연구원님이 계시고 있는 지금 교육부에도 제가 근무를 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국가 교육 정책에 대해서도, 그 다음에 경기도 교육의 정책에 대해서도, 그 다음에 시군 단위의 지역 교육 정책에 대해서도 제가 좀 역할을 했었던 그런 이력이 좀 있습니다. 그 이력에 따라서 오늘은 주제가 이제 기초학력 관련된 부분이긴 합니다만, 우리 경기도 교육청에도 아까 교육부 중심의 그 기초학력 정책에다가 우리 경기도 나름대로의 특별한 또 좋은 정책들이 있습니다만, 그거 중심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이미 이제 학기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기 때문에 우리 교육부나 이제 경기도 교육청에서 그 실시하고 있는 교육 정책들은 학부모님들께서 이미 많이 좀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주제를 이제 이 정책 장터에서 좋은 경기 교육을 삽니다, 이런 주제로 좀 말씀드리는 게, 현장에서 필요한 정책이 과연 무엇인가를 직접 저희가 만들 수 있는 통로를 개설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말씀드리면 학교에서 느끼셨던 또는 학생들로부터 들어서 이런 정책들이 좀 기초학력뿐만 아니라 생활교육이라든가 여러 측면에서 정책화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통로를 저희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좀 말씀드리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주제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갖고 있는 기초학력 관련돼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아시다시피 우리 경기교육의 정책의 목표는 기초학력과 기본 인성을 갖춘 미래인재 양성입니다. 따라서 기초학력 부분은 당연히 이제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고, 특히 이제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정책을 바탕으로 해서 아까 이제 책임학년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책임학년제 중심으로 물론 당연히 기초학력 3RS에 대한 그 이해력도 당연히 높여야 되고, 보정 시스템을 통해서 기초학력 결손을 해소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좀 더 나가서 기본 학력이라는 개념을 좀 도입을 했습니다. 관련 부서는 경기도교육청에 이제 교육과정 정책과가 있는데, 기본 학력이라 함은 우리 그 교육 체제에서 의무 교육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까지인 건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6년 교육을 받고 나서 최소한 초등학생이면 갖춰야 될 기본 학력 수준이 있을 것이다. 중학교 3학년을 마치면 또 중학생으로서 갖춰야 될 기본 학력 수준이 있다. 그거를 좀 달성할 수 있게끔 달성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체크도 하지만 그것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자라고 해서 기본 학력이라는 개념도 좀 도입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교실 내, 학교 내, 그다음에 학교 밖 이런 시스템을 이제 교육부에서 갖췄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교육청도 그에 맞춰서 각 지역 지원청별로 이제 기초학습 지원 센터도 이제 만들어졌고, 올해는 여기 옆에 이제 경기도 교육연구원이라고 하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그 출연 기관인 경기도 교육연구원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기초학습 지원 센터를 이제 구축을 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전체에 교육 정책이 잘 실현돼서 학교를 지원할 수 있게끔 하는 체제가 좀 더 강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초학력 부분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더 경기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경기교육은 지금 이제 임태희 교육감님이 2022년 7월부터 새로운 이제 경기교육의 모습들을 보이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5대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5대 정책이라면 미래를 열어갑니다. 역량을 키워갑니다. 그다음에 교육 공동체가 함께 성장합니다. 그다음 모두의 안전을 살핍니다. 그다음 학교 중심 행정을 지원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기초학력 부분은 역량을 키워갑니다라는 측면에서 꼭 교육과정 정책과 한 부서만이 아닌 여러 부서들이 함께 같이 협업을 해서 이 정책을 실현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목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주제가 좋겠다. 정책 장터에서 산다. 사는데 그러면 어떤 구조를 갖고 할 것인가? 좀 접근하기 쉽게끔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게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좀 심사도 하고 이게 만약 채택이 되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게 정책화되는 것인가를 좀 쉽게 알 수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좋은 정책을 냈으면 그에 대한 메리트를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담았습니다. 그 플랫폼이 바로 이 정책 장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정책 구매제 이 공모 제안을 통해서 당선작입니다. 이 정책 구매제에 대한 설명을 홍보 자료를 볼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잠깐 좀 보시겠습니다. 이거를 저 정책 맛집 냄새가 나네? 오십이 되는 거야. 아하, 그래서 50이 되는 거예요? 잘했어. 의견 잘 들었습니다. 저희 반대 측에서는 또 교육청은 어떻게 교육 정책 바꾸게 되었을까? 바로 정책 구매제가 뭐예요? 정책 구매제란 경기교육에 관심이 있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경기도민 등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새로운 제도로 발굴하고 도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경기교육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나 방안이 있다면 그것이 실제 경기교육의 정책이 되는 혁신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쉽고 간단하고 행복한 정책 구매제 모두 참여해 주실 거죠? 네, 조금 전에 이제 홍보 영상에도 뭐 충분히 잘 설명이 되긴 했습니다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교육 정책은 결국 이제 뭐 교육부나 도교육청처럼 상위 기관에서만 만들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정말 학교 현장에 필요하고 학생들의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학교 현장에서 있는 살아있는 얘기들을 정책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그것이 바로 이제 정책 구매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교직원만이 아니고 또는 뭐 도교육청이나 지원청이 근무하고 있는 교육 행정관들만이 아닙니다. 도민도 될 수 있고 학생도 될 수 있고 선생님도 될 수 있고 학부모님 누구나 경기교육 정책에 대해서 제안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그것이 바로 이제 정책 구매제가 되겠습니다. 목표하고 방침은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구매제가 만들어지게 된 거는 근거가 조례에 있습니다. 조례는 아시다시피 국가 전체적으로는 이제 법령, 법률과 뭐 이제 시행령 같은 것이 있겠습니다만 광역자치단체, 그러니까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 의회가 있고 경기도 의회에서 정책 구매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로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례 근거에서 정책 구매제라는 제도를 정책화했고 그 정책을 조금 더 쉽게 도민들이 정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이 정책 장터입니다. 특징은 정책 구매 서포터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포터즈 하면 당연히 이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제안되어진 정책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거나 아니면 이게 긍정적이다라고 하는 반응을 그 플랫폼에서 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이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제안 등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서포터스가 되겠습니다. 여기 서포터스에는 학생도 있고 학부모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안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일단 제안된 것에 대한 일단 절차를 다시 말씀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좀 전문성 있는 각 부서의 기본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심사위원회가 거의 지금 매월마다 열리고는 있습니다만 거기 학교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이게 정말 정책으로서 좋은가 아니면 실효성 있는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선택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게 정책으로 채택이 되면 금상, 은상, 동상으로 상을 수여하기도 하고 상금도 수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금상을 받게 되면 20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상금을 저희가 드리기도 하는데 물론 이거는 이제 작품 제안 그 정책의 좀 뭐 난도나 아니면
현장 적합도 등을 따져서 좀 금액은 조금씩 매번 다르긴 합니다만 상당히 많은 이제 이미 상금을 가져가신 분도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잘 들어보시고 끝나자마자 생각하고 계셨던 거를 플랫폼에 바로 올리시면 여기 저희 담당 이제 장학사님도 오셨는데 이분이 판단해서 좋은 정책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책 장터란 이름을 붙이게 된 거는 뭐 여기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 것처럼 장바구니에 무지개처럼 다양한 정책을 담는다라고 해서 저런 도안이 나왔고요. 이라고 하는 게 붙은 것은 영어 단어 이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누구나라는 것도 있고 쉽게 접근할 수도 있고 좋은 정책을 만들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정책 장터라고 이제 이름이 명명이 됐습니다. 여기 이 정책 장터 사이트로 접근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 인터넷 연결이 좀 안 된다고 그럽니다. 들어오실 때 아마 QR 코드를 찍으셨을 텐데 그걸 통해서 들어가실 수도 있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 교육청에 가시면 이 정책 장터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책 장터 플랫폼이 이제 만들어져서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뉴를 가급적이면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만 아직 완벽하게 구현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보완되긴 하는데 학부모님들이 또는 학생들이 또는 선생님들이 정책을 제안하고 심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능들은 충분히 잘 갖추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그리고 공모 제안 심사도 온라인 또는 대면 심사를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낸 제안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가도 바로 문자 알림이 갈 수 있도록 시스템화가 되어 있습니다. 국민신고라고 하는 민원을 제기해도 그 민원이 지금 어느 단계에서 머물러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이 제안을 했던 분이 내가 얼마만큼 정책에 기여하고 있는가를 직접 또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상시라고 돼 있는데 이따가 상시가 있고 이제 공모 제안이 있을 겁니다. 상시는 언제나 개인이 생각하고 있는 좋은 정책이 있으면 제안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제안하면 그다음에 이제 주간부서에서 주간부서는 이제 정책기획관 제가 있는 부서가 됩니다.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 주간부서에 접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제안 관련되는 관련 부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한 다음에 그 검토 결과를 가지고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그게 채택이 되면 다시 실무부서, 정책부서에서 시행을 해서 이게 정책화되는지를 관리하는 전반적인 시스템을 바로 갖추고 있습니다. 아까는 이제 이 정책 장터라고 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말씀드렸는데 이거 말고도 여기 방법 보시면 방문해서 제안하실 수도 있고 우편이든 팩스든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가장 근접하시기 쉬운 게 바로 이 정책 장터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안을 하시는 게 이제 이미 여러 건이 들어왔었고 그것 중에 모든 것이 다 정책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안된 것 중에 이제 심사까지 올라가게 되려면 좀 정교한 걸러내는 장치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정책 구매제 제한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즉 비제한 처리가 되는 몇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가번 같은 경우는 저작권 관련된 부분 또는 이미 이제 이게 제한이 돼서 보상이 확정되진 것 같은 경우는 중복돼서 하지 않는다 뭐 그런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미 채택된 것과 동일한 것도 안 된다. 그리고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도 정책화하기는 어렵다. 그다음에 뭐 단순한 주의한기라든가 진정이나 아니면 불만의 표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제한 채택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한된 정책이 도교육청 실무부서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서 이것은 국가 차원 전체에서 해야 될 부분이다 라고 하면 저희 경기도 교육청의 교육 정책화되지는 않습니다만 이걸 그냥 버리진 않습니다. 이거를 실무부서에서 뭐 교육부나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할 때 충분히 이런 의견이 있다라고 하는 걸 개진을 하도록 저희가 의무화했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정리를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이제 비제한되는 것이긴 합니다만 내가 생각할 때 좀
기존에 없었던 것 같다라고 하면 물론 뭐 주변 사례를 다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제안을 하시면 거기에 대해 충분하게 저희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정책 제안 채택 사례들이 있습니다. 채택 사례는 여기 이거는 제안하셨던 분들이 냈었던 제안명을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조금 문장이 매끄럽지 않은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늘봄학교, 특히 이제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은 충분히 잘 알고 계실 텐데, 이때 늘봄학교 프로그램으로 아동이 자기 조절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안을 해왔습니다. 이것도 모든 늘봄 교실에서 할 수는 없겠지만 필요로 하는 것에서는 정책화하면 이거 충분히 반영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저희가 이제 채택을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현장 체험 학습의 안전 부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교육청 중심으로, 물론 이제 경찰청에서도 안전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경찰청이 같이 협업을 해서 통합 관제 시스템을 갖춰서 안전한 현장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안을 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채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정책 장터 플랫폼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더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도 정책 부서에서 고민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이거를 제안을 하실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들어봤고, 그에 따라서 이제 비제안 사안 경우는 이제 교육부 및 관련 기관 협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제안돼서 저희가 채택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정책을 제안했을 때 마일리지 제도를 통해서 채택이 비록 못 되더라도 그에 대한 상응한 보상 체계를 갖췄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제안이 돼서 저희가 채택을 했습니다. 그다음 아까 상시 말씀드렸고, 이제 공모 제안입니다. 공모 제안은 말 그대로 특정한 주제를 제시를 하고 그 주제에 맞춰서 이제 그 주제에 따라서 이제 제안을 받는 경우입니다. 절차는 이제 거의 비슷하긴 합니다. 공고를 하면 이제 제안을 하게 되고, 실무부서, 그러니까 이제 그 정책이 이런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했었던 실무부서에서 이제 공모 주제를 정하면 저희가 그거를 이제 공고를 하고 실무부서에서 이제 검토를 하고, 심사 절차는 이제 아까와 동일한 상태가 됩니다. 여기 밑에 부분은 아까하고 이제 비슷한 얘기니까요. 요거는 좀 시간 관계상 생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거는 주제가 특정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심도 있는 정책들이 많이 제안될 수 있다는 부분, 그런 부분이 좀 장점으로 이제 여겨지기도 합니다. 앞으로, 그리고 이제 지난 5월부터 있었던 그 공모 제안 운영 계획 또는 앞으로 실적 또는 이제 예정이 되겠습니다. 이미 5, 6월에 걸쳐서 미래교육 담당관에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서 시민교육을 할 수 있는 콘텐츠들을 만들어서 보급하면 좋겠다, 그런 실무부서의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공모 제안을 했었고, 그래서 그 제안됐었던 것들을 채택을 해서 저희가 상금을 드리기도 하고 이제 표창장을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는 학교 현장에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학교 업무 개선 담당관, 융합교육 정책과 교육과정 정책과 부분 쭉 있는데, 아까 이제 그 얘기했었던 기초학력 관련되는 부분도 교육과정 정책과에서 어떻게 하면 학습 지원 대상 학생들을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직접 도민들로 또는 교직원 또는 학부모님부터 들어보겠다라고 이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까 들으신 거 바탕으로 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이때 공모 제안에 참여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예정이 돼 있는 거고, 충분히 더 관련 부서에서, 도교육청 실무부서에서 여러 또 생각하고 있는 정책들이 있게 되면 이것은 좀 더 추가될 수 있다는 말씀도 좀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교육과정 정책과에서 예정되어 있는 공모 제안명입니다. 참여 활성화 방안이고, 목적은 균형 있는 성장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이란 용어가 조금 생소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전에는 이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라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난독 학생이라고 하고 경계선 지능 학생이라고 하고 다양한 용어를 써왔었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를 포괄적으로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이란 용어를 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명에도 이제 학습 지원 대상이라고 했는데 기초학력이 부족한 여러 요인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이 공모 제안에 참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활용 방안을 보면 이제 학습 지원 대상의 방과 후 기초학력 교육 프로그램에 어떻게 하면 참여를 확대시킬 것인가, 그다음에 이제 낙인 효과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이 들어오면 그걸 반영을 해서 정책화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이게 사장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활성화 방안들을 조금 이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등록 제한이 약 80%가 비제한 처리가 되고 있는 상황은 초기 단계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비제한 사유는 아까 이제 그 제한으로 채택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유를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이미 있는 정책이나 상위 법령에 해당되는 정책 또는 이제 그 개인의 불편함 호소라든가 포괄적인 제한 뭐 그런 부분들이 주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가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화할 수 있는 데 대한 고민이 조금 더 담긴 그런 정책들을 이 구매제를 통해서 제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교육 콘텐츠 또한 이 정책 구매제, 이 정책 장터를 통해서 여러 이제 주제에 대해서 제가 이제 채택을 하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제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많은 좋은 교육 콘텐츠가 있습니다. 물론 교육부에서도 그런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진 걸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경기도교육청도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좋은 양질의 콘텐츠를 갖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더 갖추려고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함께학교에서 바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부의 함께학교하고 우리의 이제 이 정책 장터, 물론 긍정적인 측면은 다 이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고 공유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이다라는 측면에서는 다 공공의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이 정책 장터는 조금 다르게 경기교육 정책을 발굴하고 도입하는 절차까지를 하고 그게 어떻게 정책화되는지 과정까지도 구현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이다. 그리고 이 정책 장터에서 정책 참여에 대한 설문 또는 토론도 가능하도록 이제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주로 이제 제안에 따른 심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이게 활성화되면 내가 생각하는 정책 또는 경기도교육청이 갖고 있는 정책 중에 조금 더 논의를 활성화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이 플랫폼을 통해서도 충분히 토론이나 수기 과정이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채택되기 쉽냐? 이제 팁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듣고 가시면 나중에 이제 제안하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제안하려는 게 경기교육 정책에 반영돼 있냐?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오시면 이 경기교육 정책이 그 잘 안내가 돼 있습니다. 그거 보시고 그리고 학교에서 충분히 이제 학교별로 뭐 이알림이든 다양한 이제 학부모님들께 정책을 알리는 수단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좀 해보시는 게 일단 기본 같습니다. 그리고 좀 구체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좀 제시해 주시면 그게 실현 가능성이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만 실현 가능성은 나중에 저희 실무부서에도 충분히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첩되지 않고 그 대신에 이게 현장과 완전히 동떨어지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제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정책 제안보다는 반영 가능한 제안을 주시면 좋겠다. 그러면 채택되시기 쉽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을 하는 시스템들이 또 국민 제안도 있고 공무원 제안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제안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만 우리 정책구매제는 채택하는 심사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리고 상시 제안뿐만 아니라 우리는 공모 제안 특정 주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정책 제안을 받는 공모 제안도 운영하고 있는데 국민 제안이나 공무원 제안은 그런 시스템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좀 말씀드렸는데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가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
거기 이제 담당자가 있으니까 꼭 전화를 하시거나 아니면 일단 제안을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더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 수립에 나도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좋은 정책을 이 정책 장터를 통해서 제안을 해주시면 함께 만들어가는 경기교육을 위해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정책기획관에 있다 보니까 좀 6개월을 앞서 살아간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미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2025년 경기교육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 시작 지점에는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학교 현장에 계신 분들 직접 얘기를 듣기도 하고 지원청을 찾아가서 얘기를 듣기도 하고 또는 이제 우리 교육 정책 담당하는 이제 정책 자문단도 많이 있습니다. 듣습니다만 이 정책 장터를 통해서도 들어온 얘기들이 정책화 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열려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참 좋았습니다. 학부님들이 우리 경기교육을 함께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정우 과장님의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설명해 주시는 동안 저도 이 정책 장터에 한번 들어가 봤는데요. 뭔가 제안을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고 한번 해보고 싶다는 그런 의욕이 솟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책이 채택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정책을 한번 만들어 본다고 생각하고 직접 고안하고 궁리를 해보면 여러 가지 교육 정책이나 혹은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